아버님, 어머님,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긴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65세 넘으면 누구나 받는 줄 아셨죠? 그런데 통장에 돈이 이 금액만 넘으면 단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34만 원씩 몇 년만 받아도 수천만 원인데 통장 잔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끊겨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억울한 건요, 그 돈이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이든 보험 환급금이든 묶여있던 적금이든 무조건 있는 돈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돈 아니에요. 잠깐 맡긴 거예요. 이런 설명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초연금을 받는데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도 단 한 푼 못 받습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기초연금 정보와 연금이 끊기는 정확한 기준, 꼭 피해야 할 실수들, 그리고 다시 받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2025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보다 7,7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도 함께 올랐어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단독 가구 기준 15만 원이나 올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볼 기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 1만 원만 초과해도 바로 탈락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신 분이라면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188만 원의 30%를 추가로 빼서 최종적으로는 131만 6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일을 하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소득 없는데 왜 못 받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요,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까지 다 따져서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은 없고 예금으로 1억 원 정도 통장에 넣어뒀다고 해볼까요? 그럼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8천만 원의 연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6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면 넌 여유 있으니까 연금 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계산해버리는 거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집도 없고 일도 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살고 계셨죠. 소득도 없고 자식 도움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다는 거였어요.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하거든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또 다른 분은 월세 수입 50만 원과 예금 7천만 원이 있으셨어요. 이 둘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했더니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배우자 소득과 재산까지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으면, 아내가 조그만 임대 수익이 있으면 내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가구 전체 소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는 받을 자격 있는데 하고 생각해도 알고 보면 탈락 통보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실수 하나만 해도 단 한 푼 못 받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실수 중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가족 계좌에 돈 잠깐 넣었다 빼는 행동. 우리 애들한테 잠깐 맡겼다 뺀 건데요. 이 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기록은 그냥 이체가 아니라 자산 이동, 즉 증여로 보일 수 있어요.
잠깐이든 오래든 기록은 그대로 남고 기초연금 산정할 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두 번째, 자녀 명의로 적금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동.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엄마가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행위까지도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연금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어요. 세 번째,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넘기는 행위.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그 차액만큼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서도 재산이 줄었지만 실질은 그대로라고 판단돼서 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소득 없는 척하는 것.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만 유지되어 있으면 추정소득이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은 없는 데 있는 걸로 간주해서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어요. 폐업 신고 안 하신 분들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고급 자동차 보유. 2025년 기준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면 그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어 기준을 크게 초과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보험 해약하면서 환급금 수령. 오래된 보험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그 환급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금이 탈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 단위로 해약금이 들어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일곱 번째, 자녀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출금. 자녀 이름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쓰면 사실상 본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면 기초연금 감점 사유가 돼요. 여덟 번째,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기는 행동. 신고 안 하면 없는 줄 알겠지? 큰 오산입니다. 요즘은 국세청과 연동된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월세 수익이 파악됩니다. 몰랐다고 해도 일단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연금은 바로 탈락입니다. 아홉 번째, 5년 이내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 기초연금은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도 모두 살펴봅니다. 몇 달 전에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면 그 돈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가명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70세이시고 혼자 사세요. 소득도 없고 자식들한테 손도 안 벌리시고 근검절약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어요. 너무 억울하셨죠? 알고 보니 문제는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은 작은 아들이 엄마 이거 좀 맡아주세요. 집 계약금으로 쓸 건데 제 통장에 두면 다른 데 쓸까 봐요라며 맡긴 돈이었어요. 3개월만 있다가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 돈이 엄마 통장에 찍힌 순간 그건 엄마 재산이 된 거예요. 아무리 내 돈 아니에요. 애가 잠깐 맡긴 거예요. 해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김 할머니는 주민센터 복지사님과 상담하신 후에 그 돈을 바로 아들 통장으로 돌려보내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금은 쪼개서 분산 관리하세요. 그냥 한 통장에 다 넣어두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에서는 그 편함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눠서 생활비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관리하면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은 해약보다 유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유지에도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이 크게 잡혀서 오히려 불리해져요. 보험 해약 전에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부터 꼭 확인하세요. 셋째, 전세금이 높다면 월세 전환도 고려하세요. 전세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라면 그 4%를 월 소득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53만 원을 버는 것처럼 간주됩니다. 보증금 일부를 빼서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소득 환산액이 낮아지고
실제 월세 지출은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서 소득 인정액이 확 내려갑니다. 넷째, 차량은 한 대, 가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각각의 차량 가액이 모두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가장 안전한 기준은 차량은 한 대, 가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다섯째, 사업자 등록 반드시 정리하세요.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만 남겨두면 추정소득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해주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럼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신청도 직접 해야 하고 내 자산 상태도 미리 점검해둬야 합니다. 2025년 신청 대상은 1960년생 어르신들입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가능해요.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전국 어디서든 접수 가능하니 거주지와 상관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금융재산 내역 모든 통장 포함,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되시는 분. 결론은 단순합니다. 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일수록 더더욱 신청하셔야 합니다. 되면 매달 연금 받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거든요.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기초연금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들. 아버님, 어머님,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시죠? 이 돈으로는 약값도 빠듯한데.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나라에서 마련해둔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단, 이것도 아는 사람만 챙겨갑니다. 주택연금. 내 집은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으신 분들께 딱 맞는 제도예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은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아있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도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살고 있는 동안 절대 쫓겨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 나는 집도 없고 가진 거라곤 시골 밭 하나뿐이야. 그 밭 하나, 논 한 마지기도 그냥 놔두면 손해입니다. 농지연금은 내가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게는 월 20만 원, 많게는 월 80만 원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몸은 아직 쓸만한데 마땅한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께 딱 맞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도 챙기고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이기도 해요. 하루 2~3시간, 주 3회 정도의 활동으로 한 달 기준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중복수급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무리하며 아버님, 어머님, 평생을 가족 위해, 자식 위해 아껴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쯤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복잡해서 귀찮아. 이렇게 넘기기엔 기초연금은 매달 수십만 원, 앞으로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신청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걸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이번엔 여러분 손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선정 기준 확인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근로소득 공제 112만 원 적용 확인, 고급 자동차 기준 4천만 원 이상 점검, 9가지 실수사항 재검토, 필요시 재산 구조 조정. 기초연금 신청 1960년생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추가 혜택 검토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여러분이 모르셔서 손해보는 일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